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받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 사과에. 지금 제일 삼성물산의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도 피해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노조원들도 피해자고요. 그리고 삼성 일가를 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삼성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지금 재판과 구속 중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머리를 3번 조아리기는 했는데 지금 반응은 진정성에는 좀 의문이 제기된다. 사과라는 게 정말 이 피해자들한테 찾아가서 이 대면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수긍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수긍하는 분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좀 빠져 있다. 다만 타이밍은 좀 절묘해요. 다음 주부터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니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하지만 그러나 이 사과를 대국민 사과라는 표현으로 10분 정도 머리를 조아린 것 같고 이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과와 관련해서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파기환송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간단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도 하셨지만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등 이 외에도 이제 관련돼 있는 사건이 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개인적인 이제 프로포폴 네. 투약을 제외하게 되면 국정농단과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네. 재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제 뇌물 공여 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다가 승계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식 회계 문제,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문제 이 3가지가 크게 걸려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좀 면죄부를 주게 한 게 아니냐. 왜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이 기업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은 이사회에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삼성에만 예.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기업의 어떤 이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요구한 4가지를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과하고 노조 없애겠다고 노조 이제에 대해서 권한을 보장한다고 하고 노동 3권 지키겠다. 그리고 자기 사세 세습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한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이제 구애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감형을 좀 받기 위해서 선처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피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준법감시위가 요구한 4가지 사안이 담겨 있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또 관심 사안이었고요. 이 신뢰가 있습니까? 이제 국내에는 예. 없습니다. 국내는 없는데 해외는 있어요. 미국에는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준수를 하고 감시 행위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전행이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라고 하면 감형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죄도 개별 총수에 대한, 개별 기업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이제 범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지 지금처럼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이나 뇌물이나 이런 건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룹 차원의 일이 아니라 자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또 만들라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라는 걸 부각시켜서 어쩌면
이제 이 향후 있을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아마 이제 일반적인 국민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사과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끌었던 게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부분이 좀 관심을 좀 끌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10대 그룹 중에서는 첫 사례인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정말 네. 분리가 되지 않은 뭐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요. 사실 뭐 애플도 그렇고요. 고 스티브 잡스 사후 외에 뭐 자녀도 있고 이제 이 아내도 있지만 네.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 주주로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 경영에 간섭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병철 회장 당시부터 그리고 이건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는 3대까지는 지금까지는 세습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사세인 이 아들이 한 20대예요. 그리고 딸이 한 10대인데 예. 두 명한테 대해서는 경영권 세습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사회의 결정이에요. 사실은 자녀들한테 경영권을 세습해도 됩니다. 네. 그건 이사회에서 그 자녀의 경영 능력이 인정이 된다면 적법한 증여 상속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 병상에 계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다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지금 3세 경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제가 추산하기로는 이건희 부회장의 이 자산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넘어요. 네. 근데 우리는 30억 원이 넘을 경우 상속 증여세는 50%를 그렇죠. 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이제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비롯해서 특히나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식회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지금 한 자산이 한 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아버지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제 상속 당시 한 60억 원 남짓 받은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상속세는 증여세는 16억 원 정도 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600조 원인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하지 않은 증여세 상속세가 있다면 이제 적법하게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과거에 그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된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불거진 그 분식회계 혐의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삼성이란 그룹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누구나 다 삼성전자를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 거의 없습니다. 0.7%예요. 거기다 아버지 이제 이건희 회장도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대주주는 누구일까요?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누구냐? 위로 올라가 봤더니 삼성물산이라는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통합 이전에 지분이 0,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제 이 부회장의 이제 입지를 감안해서 둘을 합병시킨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논란이 됐던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피를 보니 매출이나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자산을 감안하게 되면 3배 정도 삼성물산이 많은데 네. 오히려 삼성물산 주식 한 주면 제일모직 주식 0.35배, 3배 거꾸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삼성 측에서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제일모직 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가 있고 이 알짜 자회사의 회계를 반영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적법한 절차에서 합병했다라는 건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경영권 포기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과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렵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희 부회장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만 하도 20조 원이 되는데 네. 그걸 어쨌든 주식 지분이든 자산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비율로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여동생 2명, 이부진, 이서연 이제 부회장과 그리고 이제 홍라희 어머니까지 모친까지 이제 상속 대상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자기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봐왔던 대한항공 사태 그리고 롯데 사태
우리 봤잖아요. 10대 그룹 가운데 LG를 제외하고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가족들 사이에 이번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만에 하나 유고 씨의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이제 이 뭐 장자 쪽으로 이제 몰아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경영권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노동 3권 보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인데 사실 삼성도 노조가 있어요. 네. 한 6개 노조가 있긴 있는데 이른바 어용 노조라고 하는 예. 이제 이 삼성의 이제 그 인사팀에서 이제 꽤 내려놓은 일부 이제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용 노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노동 3권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네. 이걸 글로벌 이제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재확인시켜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25년 전 삼성 테크인에서 이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해고돼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첨타협에서 쉬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번 사과에 대해서 전혀 진정성이 없다. 뭐 노동상권 보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말과 해법이 과연 이어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식 투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결자해지예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잘할 건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삼성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은 일단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된다. 근데 네. 과거 선대에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이제 반성을 하고 사회 환원과 공헌 그리고 준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여기다가 언론들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언론을 보게 되면 열의 8은 전부 다 큰 결정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삼성만 잡느냐 뭐 이런 논조거든요. 근데 이 삼성이라고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닙니다. 네. 기존에 있던 죄는 털어놔야죠. 과감하게 죄값은 치르고 앞으로에 대해서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인류 사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3번의 사과가 끝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